네, 안녕하세요.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 합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오해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그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. 그 스케일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.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그 의사나 그 위생사가 치아 주변에 있는 치석을 제거를 하고, 쉽게 말하면은 이를 집에서 이렇게 뭐 양치질이나 칫솔질을 아무리 올바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치석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100%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각종 기구와 그런 그 테크닉으로 그 잇몸 밑에 있는 그 치석이라든지 치아 주변에 치아 사이사이에 도저히 이제 칫솔이나 그 치실로는 제거가 안 되는 그런 치석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을 받으면은 이가 많이 시리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.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손이나 이런 피부에 그 상처가 나서 그 염증이 생기면은 그 부위가 붓고 건드리면은 아프고 피가 또 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잇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. 잇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면은 그 피도 나지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통증도 없고 이가 그렇게 시리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런 그 불편함이 없는데,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잇몸 질환을 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, 잇몸 질환이 있음으로써 염증이 있고 잇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면은 피가 나고 아프고,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스케일링을 못 받으시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스케일링을 받으면 더 불편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계속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이가 시린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치아 표면 내지는 그 치아 밑에 치아 뿌리 잇몸 주변에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던 세균이 이제 딱딱한 그 치석으로 바뀜으로써 그 표면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가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제거를 하면은 우선은 이 뿌리가 드러난 상태에서 뭐 찬 것이나 뜨거운 것 내지는 단 음식물들을 섭취를 했을 때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좀 예민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,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겠고요. 또 두 번째 그 이유는 잇몸이 염증이 있어서 치아 주변에 잇몸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, 그런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그 염증을 유발한 그런 세균 덩어리들을 제거를 하고,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으면은 잇몸이 어느 정도는 조금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. 잇몸이 주저앉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치아 주변에 치아 뿌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또 드러나기 때문에 찬 것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 예민한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런 부어 있는 잇몸을 계속 가지고 있고 염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그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 치주 질환으로 그 번질 수 있는 더 심각한 잇몸 질환으로 그렇게 그 번질 수 있는 그런 그 찬스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그런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는 바이고요. 또 불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치아 사이에 틈이 많이 생긴다. 그것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치석들을 다 제거를 함으로써 그 치석이 이제 그 자리 잡고 있었던 치아 사이에 그 공간들이 다시 생김으로써 치아 사이에 이렇게 뭐 틈이 생기는 거라고 약간은 오해를 하시는 거죠. 원래는 그 치아 사이에는 건강한 잇몸이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, 이런 치석이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자리하고 있다가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처음에는 이런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것으로 뭐 이렇게
그 스케일링을 했다고 해서 치아가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공간이 커진다든지 내지는 그 치아 표면이 깎여 나가서 이가 약해진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건강한 상태에서는 스케일링을 보통 1년에 2번,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도 찍으셔서 그 충치가 있는지 잇몸 질환이 있는지 내지는 기존에 이제 치료했던 그런 그 이들이 어떻게 그 다 잘 있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잇몸 질환이 있다고 하시면은 6개월에 한 번보다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그 치석을 제거를 하고 세균을 제거를 하고 세균들이 이렇게 그 발산하는 그런 독성 물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케일링으로 간단히 이렇게 제거를 함으로써 더 강한, 더 안 좋은 그런 세균들이 번식을 해서 잇몸 질환이 악화가 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것이 이제 3개월인 이유는 이 치주 질환,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세균들이 번식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감염을 하는 시간이 보통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그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것인데 스케일링을 아무리 자주 받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치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치아는 에나멜이라고 하는 그 성분의 그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에나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신체 중에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 에나멜로 둘러싼 그 치아로 평생 음식을 씹을 수가 있고 딱딱한 것부터 부드러운 것, 질긴 것을 아무리 평생 씹더라도 전혀 치아에는 그렇게 손상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로 에나멜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.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에나멜이 이렇게 벗겨지고 치아가 약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잇몸 질환이 좀 있고 했을 때 뭐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TV나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잇몸에 좋은 약 크게 뭐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이 의약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소염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나 영양제 정도의 것이지 잇몸 질환을 그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약들이 처음 이렇게 개발이 된 곳이 프랑스와 일본입니다. 그런데 그쪽에 이제 식약청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토대로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더 이상 그런 특별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약들을 더 이상 제조하지 못하게끔 한 것이 우선 상당히 오랜 몇 년 전에 그렇게 생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런 의약품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돼 있고 광고로도 많이 접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런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, 그 세균들을 원인을 우선은 먼저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아주 간단한 치료이지 않습니까?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많은 병들을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. 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